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연우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일부 완화 기조에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증시 ETF는 0.79%나 상승 마감했고요. 뿐만 아니라 야간 선물도 0.40%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엇갈린 채로 끝났던 우리 증시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부를 켜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부터 350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죠. 바로 박정원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350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 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빨갛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종목들이 튀어 올라주고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 초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5%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죠. 4월 2일에 관세 본격화를 앞두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과 백악관에서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백악관을 찾아서 직접 발표를 한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장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자 오케이라면서 현대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HL만도 같은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도 수혜 받아가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9% 가장 크게 튀어 올라와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종목들도 강세 시연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펄어비스가 29%대 초강세,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8%, HLB도 2.6%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HLB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가남신약 리보세라닙을 재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엔캠 같은 2차 전지 종목도 올라와줍니다. 3.6% 강세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12%대 급등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테슬라가 5년에 걸친 개발 끝에 꿈의 배터리 공정으로 불리는 건식 공정 양산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죠. 국내 배터리 제조사 긴장도는 고조되지만 소재주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장 LS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PNT나 넥스틴도 2%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쉬어갔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1%대 빨간불 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1.6%대 강세, 현대차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 프리마켓에서 10%나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5%,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치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진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6%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프리마켓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가 1%, HLB 그리고 현대제철이 3위로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안에서 하나마이크론이 4등, 그리고 신텍 같은 종목들도 포착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YC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특징적이네요. 이 밖에 두산에너빌리티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앞서도 짚어보셨듯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대차가 1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은 833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프리마켓 거래하실 때는 거래량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지만 역시나 거래량은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프리마켓 정리까지 함께했고요. 이 개장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토종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죠. 프리오사 AI.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타 인수 제안 거절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자 칩 개발 프로젝트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인수 기대감에 한동안 올랐던 관련주들의 주가 되돌림 현상이 사실 불가피해 보이는데 나연희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각 불발에 따라서 이제 창투사들, 이 투자사들이죠. 이런 관련주들은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창투사들인데 이런 뭐 재료 소멸 혹은 이런 기업들은 이런 창투사들은 이런 기업 인수 목적이 지분 투자 목적이 어느 정도 이런 회수 자금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망감으로 하락이 나왔겠죠. 근데 다만 저는 이 기업이 우리 좀 중장기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에서 매각을 안 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 벌써 이 크게 걸림돌이었던 거, 운영 자금에 대한 부족한 거,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창투사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700억 정도 이상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매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상반기 12개 기업 이상과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메타,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4천억 이상을 더 주고 인수를 제안한 것도 거절했다는 것은 저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모멘텀이 끝이 아니라 TSMC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앞으로 이젠 이 기업이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모멘텀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창투사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자리들을 보게 되면 어제 이미 이런 악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고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격 파동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거는 앞으로의 모멘텀 체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번 주목이 필요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퓨리오사 AI 관련 뉴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하나 더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선박의 거액의 항공료를 물리는 방안을,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해운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입항료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중국과의 어떤 이제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기술 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이 어쨌든 이제 관세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어서 선박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액의 입항료를 물리는 것 자체가 일단 중국의 어떤 힘을 좀 빼겠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겁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해운사 선박에 중국 해운사 선박에 뭐 15억 원, 우리나라 돈은 15억 원, 중국산 선박에 한 20억 원 넘게 징수를 하는 방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조선산업 점유율이 2005년에는 5%였는데 지금 현재 23년 정도에 5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미국에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뭐 전쟁을 꼭 치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해상 무역을 좀 점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많이 커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미국이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근로사 선사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특히 한국산보다 15%나 싼 중국산 배를 기속적으로 선사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미국에서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서 겁주기용이다까지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사 입항 시 10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이 150만 달러 정도를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항구를 들을 때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번에서 3번 정도만 들러도 이제 중국 선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미국이 확실하게 해상 무역의 어떤 그런 트리거로 잡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해운주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텐데 관련해서 함께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HMM을 좀 갖고 와봤어요.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선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특히 2년 내에 중국 배를 한 척도 수주를 하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
유일한 대형 선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만의 양밍하고 우리나라 HMM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지금 50%를 넘어서 100만 달러를 어느 정도 좀 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 특히나 HMM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 선박이 비중이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중고로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100%에 가까운 한국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짚어보죠. 국내 화장품 ODM 투톱입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무려 10억 개의 화장품을 생산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화장품 ODM 쪽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화장품 업계에 이런 ODM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생태계를 봤을 때 관련된 기업들 다 바닥을 다져주고 터닝 포인트 혹은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ODM 기업들,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실적 부진감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좀 길게 보셨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콜마하고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ODM 뉴스 이미 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승 탄력의 힘에 붙이는 차익 실현이 들어올 가능성도 예, 있겠고. 그런 모습도 예. 있고 어느 정도 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화장품주 혹은 피부 미용 쪽에서 덜 오른 종목에 집중을 하시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심주라고 하는 것이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바로 피부 미용에서 클래시스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화장품 피부 미용 한 세트이기 때문에 자, 클래시스 그 슈링크라고 하는 하이프 리프팅 그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55%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갖고 있죠. 그리고 슈링크뿐만 아니라 신제품인 볼륨업까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가 될 경우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챙겨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클래시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거의 상위권에 육박하는 그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무려 50%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다 영업이익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하면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기술적인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죠. 아까 다른 ODM 기업들은 과매도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0% 주가 낙폭 메리트, 그다음에 어제 쉬어가는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좀 중장기 포트 좋아하시는 분, 안정형 좋아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슈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양국들은 교류, 그러니까 문화 교류를 좀 재확인을 했는데 이런 소식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고 엔터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엔터주의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2월 달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가 3월에 조금 꺼졌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께서도 중국을 좀 방문해서 샤오미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같이 좀 연결을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세계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가 좀 있지만은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살짝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중국이 좀 파고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화해적인 메시지,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한령 해제될 수 있게 되면은 만약에 엔터주라든지 뭐 관광, 카지노 쪽을 많이 보시면 되겠지만, 특히나 한한령 해제에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엔터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관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풍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K-팝 공연 모객 수가 올해 28% 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또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간 1,700만 명, 기본적으로 1,700만 명이 이제 K-팝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객이 좀 되는데, 예.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중에는 엔터주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주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전 YG 플러스를 조금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데요. 음반 및 유통, 그리고 플랫폼 운영 대행, 아티스트 캐릭터 제작 등을 총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앨범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항상 엔터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수급을 받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팝 전문몰 버프즈를 이제 론칭하게 되면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특히나 블랙핑크 월드 투어 관련된 추가 공개가 있게 되면은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YG 관련주 상승주 모멘텀 있을 때마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잠깐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와 주면서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좀 쉬어주는 모습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나오고 쉬어주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좀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중국 훈풍이 좀 불었을 때 수급을 받아주면서 거래량 동반 양봉 나와주면서 6,000원, 6,500원까지도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리포트부터 보시죠.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과 AI 서버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 개선을 본격화할 전망 내놓은 메리츠증권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한 통신 팹립스 고객사 납품 소식도 전해졌죠. 실리콘 캐퍼시터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내 첫 납품이 유력하다는 얘긴데요. 메리츠증권은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량 내 센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부품인 전장용 MLCC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AI 서버 시장에서도 MLCC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삼성전기의 실적 개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 올해 예상 매출액 10조 8,658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 중에서 MLCC 매출이 1조 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올해 호실적 기대해 보시죠. 다음은 한화엔진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화엔진 역시 공격적인 수주와 생산 능력 확장을 통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올해 1분기에 1조 130억 원 규모의 엔진 신규 수주를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수주의 61%에 해당하는 만큼 올해 호실적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수의 DF 엔진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화엔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발표한 802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 증설로 약 15%에서 20%의 엔진 생산 능력 확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100억 원으로 53% 성장할 전망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 확인하고 왔습니다. 삼성전기, 한화엔진 관련 리포트였는데 현 파트너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리포트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한화엔진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조선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텐데, 다른 일반 이제 대형 조선사 이쪽보다도 엔진은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그러니까 도크는 어느 정도 차 있어도
엔진 부분은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수주가 지금 현재 1분기임에도 지금 1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작년 대비 작년에 1.6조 그런데 벌써부터 61%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2분기에 어떤 좀 가져갈 만한 캐파를 이미 벌써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조선 수주가 많이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23,000원 지금 부근을 좀 돌파하고 있고 최근에 28,000원 거의 3만 원까지 좀 돌파를 하려다가 좀 쉬는 모습인데요. 먼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23,000원 정도면은 매수 유효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거의 한 2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단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엔진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께서 로보티즈 가지고 오셨는데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는 물적 분할 이슈 조정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종목을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그 로봇 액추에이터 제조 기업인데요. 저는 그 로봇 섹터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강조드린 부분, 액추에이터 부분이거든요. 휴머노이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LG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로보틱스 이 사업 진출에 따른 동반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현재 위치를 보시면 이런 물적 분할 부분 관련된 악재들은 이미 선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큰 폭의 주가락이 나왔어요. 이 최근 상승폭에서 되돌림을 보시게 되면 3분의 2 정도 되돌림을 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과매도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선 반영된 만큼 기회로 판단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번 주 자리로 봤을 때 이 몸통을 커버하는 양선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주봉상 크게 리스크가 없는 자리라 판단이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000원, 손절가는 27,800원 제시드리는데 36,000원 도달 시에는 저는 4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고하셔서 함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를 좀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조선주 HJ중공업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HJ중공업 다 아실 겁니다. 하나오션과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MRO 사업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된 HJ중공업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이어서 MSRA 체결에 이제 도전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빠르게 좀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7,000원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고점은 지금 9,000원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있었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 쉬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7,000원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9,000원까지도 올라줄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로보티즈와 HJ중공업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체크포인트로 필요사 AI부터 한한령 관련 소식까지 두루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휴전안과 관련한 마라톤 회담을 끝냈고 내일쯤이면 공동성명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개장 이후에 관련 흐름 함께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체크포인트 확인해보고 공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